증시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FMC가 있었음에도 별 반응이 없는 증시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금요일은 뇌마녀의 날이었습니다. 뇌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서로 다른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인데요. 기관들은 파생 상품으로 들어오는 많은 물량들이 어디로 포지션을 잡는지를 확인하면서 주식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는 건데요. 내마녀의 날엔 포지션을 정리하기도 하고 청산당하기도 하고 상승 쪽이나 하락 쪽으로 포지션을 잡기도 하고요. 포지션을 잡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손바꿈을 하는 매매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해야 할지 말지, 매수를 했지만 빠르게 팔아야 할지 많은 불확실한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 투자자들이 기회로 생각하고 많은 거래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단타 물량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이 부분도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시 마감에 다가갈수록 방향성을 잡아가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 결정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든 작게든 더 많은 쪽의 포지션 쪽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끌어올리면서 증시가 끝나거나 끌어내리면서 증시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요일장에는 끌어올리면서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변동성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전체적 증시의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변동성이 나오는 하루의 움직임 가지고 추세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건 횡보이고요. 박스를 위로든 아래든 이동시켜야 상승,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내마녀의 날이든 지지고 볶고해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멤버십 분들이나 올해 저의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호재나 악재 상황들을 겪어봐서 주식하면서 크게 놀라는 경우가 없는데요. 대부분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FMC도 별것 아닙니다. 저는 FMC 라이브로도 안 보거든요. 저녁에 뉴스는 봐야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하니까 보는 거지 특별히 시간 맞춰서 찾아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고 파월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증시가 올라가면 비둘기라고 할 것이고 하락하면 매파라고 하는 것이 FM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연준들도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듣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할 테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관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세 말고 물가를 오르게 할 것이 없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말도 크게 신뢰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준한테 답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도 모르니까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연준이 더 잘 알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란 말을 했었습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면서 직접 뛰는 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영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FMC 날은 그날의 증시 방향에 따라 비둘기인지 매파인지 결정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임판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시건대 심리지수도 신경 쓰지 말라고도 해드렸잖아요. 우리와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답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요. 파월 의장도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파월 의장에게 답을 듣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파월 의장이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정말 앞으로의 일을 몰라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는 국민들을 다독여줘야 합니다. 패닉에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금리 만장일치로 동결, 성장 전망은 낮추고 실업률은 높이고 물가 전망도 높였고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증시가 올라가니까 금리나 전망을 두 번으로 유지한다는 것과 대차제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 그리고 경제는 아직 좋다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시는 상승한 대로 명분이 따라오니까요. 대차제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는 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속도를 줄이겠다는 거라서 금리 인하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건데요. 별것은 아닌데 상승하는 명분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딱히 중요한 부분은 없었고요. 다음 날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연준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승하지 못한 명분으로 잡혔었습니다. 우리는 증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오는 뉴스나 나오는 연준 의원들에게 증시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나오는 증시 움직임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말이 증시의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증시는 경제 상황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증시는 하락하게 되면 그냥 쭉쭉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상대로 반발 매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봐야 하는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상승과 데드크로스를 추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으려면 200일선 위로 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구간까지는 올라가 줘야 50일선이 내려오면서 지수를 태운다고 표현하는데 지수 밑으로 50일선이 내려오고 50일선 지수를 태우고 상승을 이어가야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200일선 위에라도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일선 위에 올라가도 200일선을 끼고 횡보하면 50일선은 내려올 거라서 데드크로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안심할 수가 없어서 200일선을 끼고 횡보를 안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데드크로스는 50일선이 아래로 200일선이 위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락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볼 게 많죠. 정리하면 200일선 위로 올라가더라도 200일선을 끼고 횡보하면 데드크로스가 날 수가 있다는 것하고요. 지수는 이 위에서 머물어야 50일선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일선을 타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이 지수가 빨리 해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냥 증시가 밀고 올라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명분은 따라올 테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멤버십에서는 주가 상승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쭉쭉 뻗어가는 상승은 나올 수 없는 차트입니다. 쭉쭉 뻗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골든 크로스를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 없이 그냥 뻗어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하락한 건 요즘 증시도 안 좋아서 하락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많은 영상들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1 자리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하고 109달러 9센트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공매도가 붙은 것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없는 차트입니다.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90달러 아래에서 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이 구간은 쇼스키즈 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형식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만 나오면 쇼스키즈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여전히 매물대는 없고요. 18달러 밑으로 가게 된다면 매물대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입니다. 저는 아직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떨어지는 칼날만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240에서 210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상승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60하고 270 저항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200일선 근처인데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추가적 상승이 나와줘야 의미 있는 상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TQQQ 58에서 60 부근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유효한데요. 크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단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리인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레버리지는 매수 시기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 시기가 오면 매수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오입니다. 이런 거 매수하지 마세요. 잡주입니다. 저점 잡으면 반등은 나오니 수익은 합니다. 하지만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주가가 낮아서 접근성이 좋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지도 않는 종목입니다. CPER, 미국 구리 ETF. 원자재는 지금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이나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금을 작년부터 모아놓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움직이는 거지 구리가 상승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원자재에 투자하는 건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하게 된다면 로또 맞은 것과 같은 투자가 되겠고요. 들어가신다면 그냥 쫓아가야 합니다. 32, 31, 30, 29까지 거미줄 쳐서 매수하시고 올라가길 바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MSTR 잡주입니다. 움직임이 너무 크고요. 비트코인의 영향도 받고 증시의 영향도 받고요. 지금 상황처럼 51선을 바로 마주하고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수기에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수가 200일선 위에 올라가서 말씀드린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시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안 그러면 고점 물림하기 딱 좋은 시기이니까요. 무리한 트레이딩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플입니다. 210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같이 발을 맞추시려면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0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메타 600 위로 상승이 필요합니다. 585, 600 부근 매물대가 있었는데 여러 번 매물대에 오게 되면 바닥을 다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매물대는 약해진다고 해석하는 게 1번입니다. 지금은 매물대가 약해져 있으니 기억만 해놓으시고 왔을 때 매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160 부근에 매물대가 있었는데 다음 매물대가 오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ES 잡주입니다. RZLV 잡주입니다. SES 걸그룹이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미 잡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잡주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로서도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에 차트도 보지 않겠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든 FOMC 날이든 증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딱히 뭔가 중요한 증시의 한 주는 아니었는데요. 의미 있는 상승이 없었던 거죠. 내마녀의 날이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포지션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좋은 방향성 잡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락장은 상승장이 오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하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매수를 하면서 하락장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쉽게 주식을 하고 싶으시거나 상승장 오기 전에 대응을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